중국 아주 불길한 조짐, 정말 섬뜩섬뜩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2025년 1월에 49.1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50이 기준선이거든요. 5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고요. 50보다 아래면 경기가 망가진다는 이야기인데 49.1이니까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중국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정부가 돈을 푼다든가 등등의 방법으로 돈을 천문학적으로 뿌렸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49.1까지 떨어졌다는 것은요, 돈 뿌려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돈 뿌려서 안 될까요? 심리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중국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2월에 35.7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때만큼 최악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충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중국의 경제는요, 저성장의 저물가, 저물가의 저성장,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조업만 이렇게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비제조업, 서비스업도 떨어집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보면 50.1이거든요. 이게 12월에 작년 12월 52.2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적어도 말입니다. 2.1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조업도 안 돼? 비제조업도 안 돼. 특히 여기서 구매관리자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매관리자 지수는요, 제조업이든 제조업이 아니든 구매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지금 현재 상태의 경제 상황을 조사한 게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기업에서 구매 담당하는 사람들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재고를 너무 많이 사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사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감각은 남들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떤 경제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50.1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숫자를 솔직히 못 믿잖아요. 중국이 작년에 5%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지표가 나쁜데 뭐가 5% 성장을 했지 이렇게 의심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약간 조작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중국은요, 제조업도 비제조업 서비스업도 굉장히 나빠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공업이익이 쭉쭉 떨어지는 거 맞아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3.3%거든요. 이게 2천만 위안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작년에도 2023년이죠. 2023년 12월에 마이너스 2.3%였는데 2024년 12월에도 마이너스 3.3%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이익이 작년에 떨어진데 올해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격이라고 보는데 더 충격은요, 2022년으로 가보자고요. 2022년 12월에 가더라도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러면 2022년 12월에 마이너스, 2023년 12월에 마이너스, 2024년 12월에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국이 저성장 함정에 빠졌다는 겁니다. 사실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공업이익을 보면요, 기업들이 제조를 해서 손해를 보면서 밀어내기 수출하고 있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기업에 돈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거든요. 정부가 돈을
보조금을 줘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도 됩니다. 3년 연속 마이너스니까요.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섬뜩섬뜩하다 이렇게 제목을 단 데는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난 것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뭐냐? 2025년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률 전망을 보면 형편없거든요. 중국 정부는 목표를 5% 세웠지만 국제통화기금도 4.6%, 경제협력기구 OECD도 4.7%, 세계은행도 4.5%입니다. ADB라고 하는 아시아개발은행도 4.5%입니다. 이 정도면 작년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 발의 피해요. 작년의 성장은 중국 정부가 5.5% 사실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5%로 낮춰 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5%를 잡았으면 이거보다 낮춰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지겠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중국이 거의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ADB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4.5%를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 중국이 결국 말입니다. 일본식 불황이라고 하는 저성장의 저물가, 저물가의 저성장이라는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지면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 돈 뿌려서 해결이 안 돼요. 일본도 말입니다. 뭐 상품권도 뿌리고 현금도 뿌리고 그래봤지만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까지 왔었잖아요. 아마 중국이 그 길을 밟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뜩섬뜩하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지표는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추세선을 가지고 보더라도 나쁘고요. 간간히 나오는 해외 기관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보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나쁩니다. 그만큼 중국의 상황은요. 점점 지옥문을 열 겁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태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것.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중국에 투자하지 말자. 중국에 투자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하지 말자.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말이 현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 또 무리하게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 투자했다가는 내가 가진 돈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